정보처리 기사 강의를 맡은 김지호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Study the past if you define the future. 미래를 결정하고 싶으면 과거를 공부해라 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설계의 기준이라는 것부터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좋은 설계라는 것은 설계는 어떤 요구사항을 모두 표현해야 된다는 게 좋은 설계 기준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설계는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객관성 있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은 설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계는 모듈적이어야 하고 두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를 약하게 해야 되는 특징이 있겠죠. 설계는 독립적인 기능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듈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설계는 논리적으로 특정한 기능과 부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로 분할이 되어야 합니다. 설계는 또 데이터와 제어 추상화를 모두 포함을 해야 되고요. 모듈 간의 접속관계를 분석해서 복잡도와 중복을 줄여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설계는 모듈 간의 혹은 외부 환경과의 연결 복잡도를 감소시켜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설계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모듈화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모듈의 특징. 실행은 종속적으로 수행된다. 두 번째, 모듈은 다른 모듈을 호출할 수도 있고 호출을 당할 수도 있겠죠. 모듈을 호출할 경우에 매개 변수를 전달하거나 전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기본 라인 수는 100라인 정도 이내가 적당해요. 모듈을 찾아서 실행하는 시간은 느리겠죠.
모듈화의 장점은요. 모듈화를 시키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첫 번째로 단위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아주 용이해지겠죠. 두 번째로 모듈만을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복잡도가 감소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용이하겠죠. 모듈화의 장점이었고요. 공유도와 제어도라는 내용이 있는데, 공유도, 공유도는 일반적으로는 한 5개 정도, 그리고 모듈의 개수가 5개 정도가 적합하다고 하고요. 공유도라는 것 자체는 얼마나 많은 모듈이 주어진 모듈을 호출하는가, 그것의 기준을 공유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모듈의 기본 요소, 모듈의 속성. 첫 번째는 입력 요소가 있겠죠. 자료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입력 요소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출력 요소. 자료를 내보내는 기능이 출력 요소겠고, 세 번째로 기능 요소. 모듈의 처리 결과, 모듈의 능력을 나타내는 걸 기능 요소라고 하고요. 네 번째로 기관 요소.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부 자료 요소. 내부 변수를 선언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결합도에 의한 모듈의 평가 기준. 결합도 평가는 두 모듈 간의 관계성의 척도로, 모듈 간의 관계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약할수록 좋은 거겠죠. 첫 번째로 스탬프 커플링이라는 결합도, 구조 결합도라고도 하겠죠. 레코드를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결합도가 스탬프 커플링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컨트롤 커플링, 제어 결합도라고 하고요. 제어 변수로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익스턴 커플링, 외부 결합도라고 하는데요. 외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두 모듈이 결합된 관계를 익스턴 커플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결합도 강한 것부터 약한 것까지 순서를 좀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요. 거꾸로 약한 것부터 할게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커플링, 자료 결합도가 가장 결합도가 약한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스탬프 커플링, 구조 결합도. 다음으로는 컨트롤 커플링, 제어 결합도. 다음이 익스턴 커플링, 외부 결합도. 그 다음이 카몬 커플링, 공통 결합도. 그 다음이 컨텐츠 커플링, 내용 결합도. 그래서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결합도 순서를 좀 외우고 계셔야겠고요. 응집도도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연적 응집도라고 해서 코인시덴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로지컬, 논리적 응집도. 두 번째로는 템포럴 응집도, 시기적인 응집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시두럴, 정치적 응집도.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응집, 통신적, 정보적 응집도라고도 하죠. 다음은 시퀀셜, 순차적인 응집도. 다음은 펑셔널, 기능적, 함수적 응집도. 그래서 응집도가 약한 것부터 강한 것의 순서대로 좀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구조적 설계 표기법을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두 가지가 있죠. NS 차트라는 것과 히포 두 가지가 있는데요. NS 차트의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특징은 논리적인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을 이용한 표현 방법. 두 번째는 연속 선택 및 다중 선택 반복 등의 제어 논리 구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픽 설계 도구이기도 하고요. 상자 도표라고도 하죠. NS 차트는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어라키 플러스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고 해서 줄임말로 쓰는 건데요. 이것은 IBM에서 개발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기능 위주로 문서화를 하는 하향식 설계 방법이 이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방법의 종류를 먼저 좀 알아보면요. 도식 목차,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나타내는 도표를 도식 목차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총괄 도표. 입력, 처리, 출력 등의 기능을 명확히 표현한 도표를 총괄 도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상세 도표.
총괄도표 일부 기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런 얘기가 되죠. 자, 이 방법의 특징 몇 가지를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분석 및 설계 도구로 사용이 된다. 기본 시스템 모델은 입력, 처리, 출력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향식 개발에 적당하고요. 수정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죠. 자, 문제를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설계 모형의 구조도이다. A, B, C, D에 들어갈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네요. 자, 데이터 설계, 아키텍처 설계, 절차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나는 아키텍처 설계, 데이터 설계, 절차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다는 아키텍처 설계, 데이터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절차 설계. 나는 데이터 설계, 아키텍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절차 설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네요. 자, 정답은 라겠죠. 데이터 설계는 사용자 요구 분석 단계에서 만들어진 자료 사전을 분석해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를 설계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개발자의 노력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가 되겠죠. 이에 비해서 절차 설계는 이미 만들어진 설계를 문서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노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괜찮으셨나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하시면 아마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